러시아와 북한의 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20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러북 회담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군사물자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한국에 대한 위협이 명백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안보포럼은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을 통해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여 테러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공식화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또는 핵심 기술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시 그동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국방개혁과 같은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도 우리 국군이 절대적인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양적 팽창을 주도해도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현대화된 군기술을 지원한다면 우리의 질적 우위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러북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이나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명분 없는 무기 지원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게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살상 무기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명분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올바른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2024년 6월 20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조약이 북한의 군사적 증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반 사항이 한국과 크게 맞물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북러 회담을 통해 이제는 과거의 위반 사항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위반한 사항 중 한국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북한 제재 모니터링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28일 국제문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설립된 북한 제재 모니터링 패널의 연장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패널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제재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공식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중지됐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단시켜 북한이 더 쉽게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가 먼저 선수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3월 28일 VOA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감시단 폐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미국 특사 로버트 우드는 오늘의 투표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격려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와 탄약을 수입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밑밥을 지속해서 깔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엔 뉴스에 해당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핵 확산 방지. 2.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3.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 방지. 4. 인도적 지원과의 균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며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인도적 지원과 군사적 자원 사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러시아가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북러의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리는 행위로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19개의 품목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243개의 품목을 포함해 총 362개의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무기 대금은 어떻게 받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크게 3가지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무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출 신용기관 ECA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한국은 한국무역보험공사나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 무기 거래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수출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국의 무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제금융기관은 대출을 보증하고 우크라이나가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상환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방법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현금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필요한 원자재나 농산물을 제공하는 방식과 상호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방위산업체가 우크라이나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금을 상환받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협력과 기술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 한국의 방산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 외에 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한국이 무기 대금을 받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원 가능한 무기들도 궁금해지는데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